그 소위 대졸 이상의 취업활동 포기자 이런 인력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고학력 지식 사회는 안 맞는 겁니다. 그 흐름을 대한민국이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품 수출 시장 대신에 그 나라의 아젠다를 해결해주는 제조업이 500만 넘게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의 생산성 하락이 최고 고용 지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소위 대졸 이상의 취업활동 포기자 이런 인력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처음으로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대졸 실업자가 중졸 실업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고학력 지식 사회는 안 맞는 겁니다. 즉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쭉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형 경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그 고용 형태의 흐름이 반드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대한민국이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미국의 이제 일자리 유형이 한 36,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 한 12,000개 정도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 유형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의 이 양과 또 이 질을 늘리는 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 주는 단순 생산직 그런 직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사 일감 중심의 어떤 지식 기반으로 옮겨가야 그 일자리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또 일자리도 지식 기반으로 고부화가 되는 이제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식 서비스 경제로 옮겨가느냐? 미국처럼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미 글로벌 베이스를 구축한 제조업이 있다는 거죠. 그 제조업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제조업을 서비스화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품 수출 시장 대신에 그 나라의 아젠다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국의 재건 사업을 한다면 이게 제조업이 서비스화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본사 일감이 커지잖아. 아까 제가 본사 일감이라는 게 이제 지식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베이스를 구축한 K 제조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국내에는 본사 일감 기반의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본 토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본사 일감 기반의 지식 서비스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선진국은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합니다. 개도국에서 지식 산업 가면 그게 뭐냐면 지식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문화 산업, 관광 산업, 금융 산업. 예외 없이 모든 선진국은 이 5가지 산업을 백본으로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철강, 석유 이런 것처럼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이 중심이지만, 근데 이 5가지 선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차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금융 산업이 다르고, 싱가포르의 금융 산업이 다르고, 프랑스의 금융 산업이 다른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유의 영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도 결국은 13대 주력 산업, 제조 중심의 주력 산업에서 5대 이 선진형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선진국들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금융 산업을 차별화할 거냐, 어떻게 첨단 산업을 차별화할 거냐인데, 한국은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제조업을 글로벌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맞춤형 개발 사업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고, 생산형 서비스에는 이제 생산형 서비스가 있고 생활형 서비스가 있죠. 생활형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뭐 음식점, 자영업, 유통 뭐 이런 게고, 이제 생산형 서비스라는 거는 R&D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을 갖다 글로벌로 확장하면 우리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조 지식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라든지 위탁 경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병원을 갖다가 사우디에 UAE에 진출을 시키면은 그럼 이제 한국형 병원 솔루션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서비스, 위탁 경영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에 뭐 바라카에다 원전을 짓는다 이러면 거기에 또 우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주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다 조선소를 재건한다 이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제조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서비스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첨단 그 원천 기술을 선진국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상용화, 우리의 강점인 상용화 기반 테스트베드, 상용화 R&D 기반 테스트베드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산업은 우리가 여러 국가에서 개발 협력 플랫폼 사업을 펼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개발 사업을 파이낸싱 해주는, 즉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개발 금융 허브로서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있고, 또 문화 산업은 한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류 기반의 문화 산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한류 테마 기반, 즉 에듀테크, 한국에 와서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라는, 아까 제가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어떤 한류 테마 기반의 에듀테크 토대의 관광 산업을 우리가 일으킨다면 이 소위 선진형 산업의 공통적인 백본이 되는 지식산업, 첨단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에서도 우리가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질문도 참 자주 받는 이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2,800만 그 취업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450만, 약 한 15%, 건설업이 한 200만, 그 반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 한 500만 정도, 한 20% 정도 이제 되는 구조인데, 자, 그럼 우리 2,800만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먼저. 2,800만에서 제조업이 450만인데, 제조업이 500만 넘게 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에 밀리고, 공장이 문 닫고, 일감 줄어들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조업이 AX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크 팩토리로 간다는 거죠. 무인 자동화로.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건 심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은 제조업이 과연 이 일자리 고용 효과가 우리가 믿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 베이스가 앞으로 돼줄 거냐, 굉장히 퀘스천able 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스매칭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직군 분야도 결국은 지금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조업으로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선수로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나이가 되면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은퇴를 하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코치입니다. 그 올림픽 선수가 전성기를 지나면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때는 경쟁을 하지만 코치가 되면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치는 자기가 선수 때 여러 가지 쌓은 그 경험을 코칭을 해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찾고 부가치를 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성장할 때는 막 경쟁을 했죠. 일본하고 경쟁하고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은 우리는 코치로 바뀌어져서, 아까 제가 기술 브릿징 역할을 했는데 선진국도 코칭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도상국도 코칭하는 그런 코치로 바뀌어지면 그게 코치가 하는 일이 본사 일감이거든요. 선수가 하는 현장 일감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우리 국내에다가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을 얼마나 더 널리 국제에 더 확산을 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 일감이 증가되는 거에 비례해서 본사 일감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본사 일감을 키우려면, 즉 지식 서비스 본사 일감 자리를 키우려면 더 많은 해외에다가 우리의 제조업을 더 확산해서 세계 제조 패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 나라가 지금 콜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한류거든요. 한류가 문화 한류 다음에 올 세컨드 한류는 대한민국의 K 제조업의 업종과 기술을 필요로 하다고 손을 두 파트너십을 하자고 몰려오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현장 일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력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멘토 일자리로 갑니다. 요번에 하나가 필리 조선소 인수하면서 제일 먼저 장인들을 거기다 보내요. 거기다 보내서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술 코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은퇴해가지고 지금 무슨 자기가 3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아파트 관리하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30년 동안 축적한 이 기술을 가지고 현지인들 기술을 코칭해준 그런 국제 멘토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 그럼 그게 일자리가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드는데 그보다 적게 만들 수 있겠냐.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그 중동 붐이 불었을 때 연인은 한 100만 명 정도 우리 인력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인력들은 노동자로 나갔단 말입니다. 건설 인부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노동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코치로 나가는 거예요. 지식 멘토로 나간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로 우리의 일자리를 확장해 보면은 국내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야 이게 충분하겠냐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제조업에 매달려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아까 병원도 얘기하고 또 저 원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제가 세컨드 한류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식 한국식 병원, 한국식 학교, 한국식 교육, 한국식 도시 K 뭐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을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소비하려는 수요가 아니라 중국 싼 제품을 소비하려는 수요는 있어도 중국을 소비하려는 수요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 그게 대중문화 한류의 덕이든 뭐든 전 세계 지금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한국을 소비하려는, 즉 한국식 병원, 한국식 교육, 한국식 화장품, 한국식 이런 한국식 K 뭐를 소비하려는 거대한 글로벌 수요를 우리가 이걸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K를 소비하려는 글로벌 수요를 한국만의 시장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걸 소비 시장, 우리의 상품, 우리의 산업 시장화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관광산업, 아까 제가 그 서울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관광산업이 세계 평균이 약 한 GDP 10%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가 지금 우리 GDP의 10%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관광산업을 이렇게 한류가 불고 있고 대중문화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관광산업에다가 반도체에 투자할 거, 우리 국가 R&D에 투자할 거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해도 관광산업을 세계 수준으로만,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놔도 어나더 반도체 산업과 같은 데가 생기는데 반도체는 10% GDP에 기여를 하지만 일자리는 몇 프로 기여하느냐? 10만 명, 12만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관광산업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10%대로 옮겼다. GDP에. 그럼 이 일자리가 10만 명, 12만 명 되겠습니까? 100만 명, 200명 일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로 일자리로 간다 해가지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일 때 일자리보다 적다는 그거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절감하죠.